근데 선생님 60주기설은 우리나라에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60주기설 얘기했었어요. 이 60주기설이라는 거는 어떤 구군의 에너지가 한 바퀴 도는 에너지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활동의 30대에서 실제적으로 30년이 사람의 가장 활발한 에너지 같거든. 30세에서 60세. 30년. 그러면 30년 이 에너지의 사람들이 두 번 도는 거잖아. 60주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냥 60살이면 다 산다고 하고 60이지만 요새는 뭐 80살에서 100살 사니까 그거는 길어진 것 같고, 국가의 구분을 볼 때는 나는 60사이클로 이렇게 역사를 사학과 아니야. 한번 돌려봐. 지금부터 거꾸로 60년 전에 어떤 마디가 있었는지. 네. 그러면 국가의 어떤. 선생님 그러면 이제 1953년부터 60년 후면 그때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어떤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이지. 네, 저 2013년이라고 했잖아. 2012, 14년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2012년에요? 뭐가 있었죠? 그때 그리스, 우리가 뚱따지 같이 그리스 보면서 재정 위기 나오고, 그리스 유럽발 재정 위기 나오고 뭐 난리. 거기 걔네 막 셧다운 되고 되고 그걸 봤잖아. 네. 그러면 2013년부터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거야. 그때 항상 세계에 꼭 60주기 마디에는 무슨 사단이 나더라.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2013년 더하기 60을 다시 더해봐. 그럼 60을 더하면 73. 2073년 나오지. 아니 맞냐? 60을 더하니까요. 그 되게 나중인데요, 선생님. 가만 있어봐. 2013 플러스 60. 2073년. 그러면 60을 이것도 4등분해. 4등분. 우리 좋아하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쳐. 아니 선생님 그냥 복잡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013년 더하기 15년 해봐. 2028년, 2023년 나와. 네. 지금 모든 계획이 2030년에 뭐 하겠다, 뭐 하는 프로젝트가 딱 나오잖아. 뭐 넷제로든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권이 탄소 국경세들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보면 2030년으로 딱 잡아. 그러면 요 15년 사이에 나는 대한민국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는 거야. 대한민국의 마디는 1953년에서 60년 주기로 일단 휴전은 한번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는 사그라지고 정전에서 종전 가면서 새로운 에너지, 남북 간의 뭐 국가적인 관계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물줄기나 물류는 뚫릴 것 같아. 그게 2013년에 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10년이 2023년이 나는 10년,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그러면 2022년, 2023년이 나는 이제 진짜 눈으로 보는 세상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건자재도 그리고 물류도 우리가 CJ,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CJ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을 쫙 그려본 것도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이거를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나는 2021년부터 2030년에 우리 한반도의 개조론들이 막 나올 것 같아. 어떤 부분에든 사람들의 관계도 지금 보면 우리 세대 58년 개띠들 세대 마태이 가는 세대. 마태이 가는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시기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58년에서 60년 사냐면 베이비붐. 60년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1958년 더하기 60, 2018년이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팅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누가 득세하나? 30주기 갖고 있는 애들이 득세하는 거야. 그러면 1958, 30 더해봐. 1988년, 90년 세대가 지금 이제
중심이야. 얘네가 거하는 세대가 언제야?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심 에너지들이 이렇게 지금 한쪽은 거하고 나가고 한쪽이 중심이 되고 요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교육 성향, 환경, 그때 그 사람들이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어떤 성격이나 흐름이나 인격체나 DNA를 구성한다고 난 생각하거든. 사회적인 DNA. 2021년에서 2030년 사이는 이 90년 세대 이 이상한 애들이 시대를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걔네들은 우리 같이 뭔가 우리 라떼 같은 거 싫어하고 남북간 왜 그냥 이권 그럼 하면 되지 네. 이런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갈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월 27일 휴전협정의 날, 그리고 D-Day로 삼아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관계, 그래서 어떤 섹터로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 예측 결과 2,585조가 몰렸대요. 역대 최고. 아니 오늘 지금 급등한 거 보면 카뱅 관련주도 난리 쳤잖아. 오늘 선생님 카카오게임즈 우리가 말했던 것도 벌써 10만 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지. 보유하신 분은 알아서 하시고 더 가는 거는 뭐 그냥. 그래서 선생님 아직 크래프톤 상장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가성비 전략 같아. 그냥 올려놓고 그냥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 20 아래로 20. 나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20% 빠지면 할래. 그리고 20% 더 가르면 남드세요 하면서 우리 넷마블로 이동. 그래서 넷마블이 상대 수익률이라든지 코웨이 오늘 급등하는 거 봐. 7만원 누리면 코웨이 이런 게 상대 수익률이 이제는 카카오게임즈보다 낫지 않을까. 카카오게임즈를 제일 해피하게 보면 여기서 한 50% 더 가는 거. 카카오게임즈 15만원. 그러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아니 그리고 또 극대화만 왜 생각해? 짱떨 맞을 때 이 많이 올라간 거를 콱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덜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존 전략의 일종으로. 이게 또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 봐잖아. 특수건설 17,000원에서 변동 증자점 12,000원이잖아. 그때 동아지질은 못 올라갔으니까 덜 떨어질 겁니다. 이거 비슷하거든. 이런 그와 같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아직도 여기서 150에서 200 깨지는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요? 시장 돌아선 거 아니었어요? 미국이 셧다운 되면 환율 20원 급등에 우리나라 국고 미국 국채 관련돼 갖고 갑자기 또 디폴트 선언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럼 환율 막 터. 지금 환율 위치가 지금 종합주가지수 위치 대비 지금 1120원, 1130원 있어야 되는데 1150원에서 달랑달랑거린다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이달 말에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또 지금 홍콩 시장, H시장이 계속 불안해. 그쪽을 계속 공격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해외 자산에서 또 홍콩 ELS라든지 유로 스톡스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게 또 기초자산 붕괴하면 또 우리 또 그 펀드 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셧다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돌다리도 아직까지는 이달 말까지 두들기고 싶어.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거 하지 마. 밑에서 순환될 것만 찾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이유도 이거라고. 그러니까 확인은 8월 15일 지나서. 8월 15일 지나서. 그리고 7월 말 8월 초는 미국 셧다운 리스크가 무사히 넘어가나. 셧다운 되면 단기적으로 불확성이 증폭이 돼. 그러면 안전자산을 확 가버려. 단기적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주식 우리 아시아 쪽에서 갖다 얘기해서 파생시장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확 때리는 애들이 생겨. 그러면 삼성전자 때는 지수가 변동하니까 다른 것들은 우수수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IT는 이렇게 극단적 K가 나올 수 있어. 셧다운 K 있을 때는 우리가 산 거는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당하는 거야. 그런데 특별 사면 되고 뭐 하면
20-30%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건 중심 종목 안 잡아. 트레이딩으로만 하지.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국가의 구군적인 부분은 저 북한 카드를 현 정부가 반드시 쓰게 돼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거를 지금 현재 뭔가 풀어야 되는 시점이 딱 왔어. 그래서 그게 의견이 이제 글로벌로 공통분모가 돼서 D-Day 잡는 게 7월 27일에서 8월 15일 사이. 그리고 그걸 때 시장한테 물어볼 거야. 그쪽과 연관된 종목들이 정보를 아는 애들이 계속 선취하고 미리 하는지. 그럼 선생님,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사실 33.5%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은 사이에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으로 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때리더라. 오히려? 그 블랙록 5%,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블랙록 5%를 한다는 게 하나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때 2만원 더 갔어. 근데 지금 오히려 최근에 한번 급락을 시키잖아. 그리고, 타이거 BBIG 그 ETF 편성 보니까 카카오가 1등이었었거든? 지금 1등이 바뀌었어. 카카오 게임즈가 1등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보이지 않게 쇼치고 카카오, 이건 예고해드렸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카카오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박스 이제 한 당 이렇게 축에 올라오는 것 같고 옆으로 눕는 그런 그래프가 몇 가지 보여. LX 하우시스,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 급등한 것들, 이제 녹아나는 구간.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작년 10월부터 들어가시면 거의 8개월 녹아나. 삼성전자도 녹아나. 이 녹아나는 구간이 롱숏에 이용당하는 거거든. 그런 거. 박스권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힘을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LX 하우시스도 우리 전략이 20만원 장기적으로 봐. 근데 그게 3년 봐. 2년이나 3년. 근데 잘못하면 6개월은 10,000원, 20,000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대 글로비스가 8개월 동안 갇혀 있고 하나 솔루션이 6개월 동안 갇혀 있는 것 같이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딴 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가성비 전략으로 LX 하우시스를 20만원 본다는데 왜 팔으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3년 들고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1년 안에는 오히려 그거보다 머니게임 할 게 뭐 아까 북방,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차바이트 이런 것들이 잘하면 50에서 더블 갈 시장인데 앞으로 1년 안에 요거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미 5만원대 했어야지. 7만원대 들어갔어야지. 지금 10만원대는 가성비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뭐 LG 마그마 그 상장 모멘텀으로 나는 좀 갖고 있을 건데요 하셨던 분들은 그냥 본인 판단대로 가지고 가도 본인 되겠네요. 판단대로 가면 되고 요새는 LG 마그마에도 요새 요번에는 LG전자를 올릴 것 같더라. 오히려 지금 돌아다니는 그 펀드들 매니저 이렇게 대충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면 이제는 LG전자 갖고 근데 크게는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LG화학은 여전히 같은 전략이고 그래서 LX 하우시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20만 원 하지만 박스권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사람 교육시키는데 2-3년 걸려. 그게 금방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자사업으로 가는데 그 시간 인터벌을 너 한국경제에 보면 요새 이렇게 그 LX 선전하는 거 봤냐? LX 하면 사람 인으로 딱 바뀌는 거. 그래요? 나중에 보면 봐봐. LX가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해보면 인이 돼. 사람 인.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공시했을 때 교육을 공시했지. 그 LG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면 구본주님의 호흡 생각이 오히려 한 1년 동안은 다질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다른 LG상사통에서는 M&A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선생님 다시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돌아와서, 왜냐면 제가 지분 구조별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국투자자산운용이 28.6%,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9%, 이걸 합치면 33%가 넘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하반기니까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쪽을 매수를 해보는 건 좀 근데 어때요? 나 은행주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은행주 자꾸 물러? 지분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아, 만하잖아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음. 바닥 아니야. 월봉으로 자꾸 보자고. 나는 일봉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좀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죠? 월봉으로 보면 음. 이런 거는 5만 5천 원대 5만 원짜리 들었을 때 샀어야지. 5만 원, 6만 원. 11만 원이라고. 왜냐면 요즘 진짜 은행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배당하고 배당이다, 뭐 은행 인플레이션 하면은 예대마진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근데 아니다. 아니 나는 아니 금리하니까 예대 마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야. 맞아. 맨날 매년 반복됐던 근데 거. 내가 왜 안 한다고 그랬어? 그 속에 있는 뇌관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든지 그 옵티머스 문제라든지 다음 정부 때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라고. 그러니 편하게 대세를 끌고 갈 거 하지. 이미 더블 난 거를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카뱅 이제 다 맞아. 뉴스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5, 6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정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할 때 어떻게 좋습니다 들어 하고 정리한다고. 그런 언론에 당하지 말자라는 쪽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는 일찍이 넷마블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넷마블은 3.9%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IPO가 사상 최대 1700대 1이래요. 공모 받아볼까요? 응? 공모 받아볼까요? 받아봤자 몇 주나 받겠어. 근데 공모는 무조건 받는 거야. 뭐 한 두세 주 받아도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3일 안에 팔아버리면 돼. 그것도 그 투자된 대비 수익률을 어마무시해요. 그런 거는 하라는 게 정답이야. 해라. 해. 할 수 있으면 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 은행주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생각을 막 해봤는데 금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리스크가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서 안전자산으로 가면 금이 뛰잖아요. 근데 우리 금을 살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또 고려아연이 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아연이나 풍산하는 게 낫지. 금 ETF는 난 별로. 엘컴텍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주가를 봤더니 엘컴텍은 좀 옆으로 기고 있고 정산해강은 이렇게 반등 기다리고 고려아연은 뛰었더라고요. 근데 뛴 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려면 고려아연이 가지 밑에 건 안 갈 것 같아. 왜냐면 오히려? 그쪽에 대한 자금 포트나 펀드나 뭐 이런 게 작아. 작아. 에너지들이 작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선주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바닥 찾는 게 오히려 탄력을 잡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할 게 많은데. 굳이 거기서 그럼 막 그거 애써 찾. 버리고. 그 왜냐면 내가 막 애써 찾아가지고 이게 갔을 때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애써 생각을 해보고 막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금연주 뭐 이런 거보다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드렸던 음식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원자재 선생님께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폭염의 작황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굉장히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점프해갖고 오늘 대박 급등한 게 포스코 인터넷이야. 오늘 무지 올렸더라. 15% 나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벌써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이미. 그 이미. 우리의 농심은 올랐다가 빠지지. 갈 때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그럼 농심은 1년 동안 주무세요. 그냥 시세 보면 짜증나요. 근데 올라가면 했다가 떨어지면 그거를 한 30번 해보세요. 그런 훈련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귀신같이 올라갔을 때 조금 팔고 밑에서 탁 사고. 한 30% 알아서 하고. 그거는 내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맞들리는 게 내가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야. 다 없어져. 그 귀신같이 안 돼요. 아니 다 없어져. 아니 그 종목이 다 없어져. 이상하게. 없어져요? 내 계좌에서 그 종목이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팔고 없어? 다시 밑에 살라는데 딴짓 하고 있어. 맞아. 그 돈이 없어. 맞아요. 저 계좌 정리 다 했는데 다시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다른 유혹이 얼마나 맞아요. 사고 많은데.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으면은 아유 그냥 기다리기라도 하지.
돈이 있으니까 뭐라도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사이에 영원히 못 돌아. 얘는 안 가고 제가 가. 그런 경험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때 팔았는데 저기 이렇게 왔어. 그러면 다시는 기다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구조를 한 번씩 차곡차곡 해서 3번만 해보세요. 3년 걸려도. 그러면 3년. 그러면 이제는 쉽게 해. 내가 케이스 스타디로. 근데 안 닮아 요거 하다 올라갔다. 평생 못해. 평생 못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훈련이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운빨 딱 맞아갖고 딱 한 개 보면 3개월 만에 딱 보면 요번에 2개월 만에 카카오게임 이게 운빨이라고. 내가 카카오게임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날랐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너무 위치가 높아. 안 들어갔는데 쭉 갔어. 너같이 됐다고. 그래도 그때 그 삼성전자 언니한테 언니 카카오게임즈 사해놓고 나서 나중에 언니 넌 샀니? 아니. 딴 거 들어갔어. 너도 못 샀네. 그래서 맞아. 슬프다. 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딱 전략을 세보시고 생각하셨던 대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얼추 뭐 이번 주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야기를 했는데 5G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KMW도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바닥 다졌다라고? 바닥 다진 것 같아. 중국의 ZTE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썬난 서키트나. 그래서 KMW 트레이딩 하자. 뭐 트레이딩 감각이지. 아직까지 이 5G도 그냥 대세로는 아니다? 컨택주거든. 그쵸. 노가다주야. 그러니까 길게 보는 분 입장에서는 요새 많이 빠진 거 단타치기 LS 일렉트로닉 대한 요런 감각으로 한 20-30% 단타들 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추세의 주도주 움직임은 그냥 10월 달까지 네. 미중 간의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되나 좀 보자. 미중 간의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자, 유가 변수 체크하라고 아까 또 조선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HMM 크게 안 떨어지고 옆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흘러내리는 과정인 거예요?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좀 흘러내리는 과정이고, 그쪽도 유가가 가야 그래서 당분간은 HM보다는 패노션 갖고 20% 단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은 지금은 좀 쉬는 구간 같아. 그러니까 조선,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HM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한 10월 달까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한참 잘 갔던 2차 전지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그쪽은 COC지 뭐. 이제. 그게 이제 5G나 뭐 SNS텍이라든지 소부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선수가 이제 교체되는 거지.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 벌써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로 이어지는데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무슨 다음 주야 지금 7월 27일에서 10월 말까지 벌써 전략 세워. 아니, 다음 주면 딱 알짜로 다음 주로 어떻게 해라, 뭐 현금은 어떻게 확보해라, 뭘 봐라, 다음 주만. 다음 주는 그러니까 7월 27일 휴전이 종전으로 가는 그 언론 플레이가 나오나. 그러면 대선 주자 관련주들이 또 장난을 쳐. 대선 주자. 그러니까 뭐 방송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딱 보니까 일성건설이 뭔가 튀어올라 그러면 일신석재, KNN, 그 다음에 파라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흘러내렸잖아. 이런 것들이 탁 튀어올랐다가 또 흘러내리고 뭐 이런 트레이딩이 세력주에 나오나 보겠고, 그 다음에 뭐 중심 종목이야 뭐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카벤 관련주 넷마블, 코이, 그러면 똑같이 그런 아이디어의 IPO에 아직도 굵게는 현대 엔지니어링 IPO, 차백신 IPO, 오, 차백신 IPO. 이런 것들, 롯데렌탈 IPO. 오, 맞아요. 그런 연골고리 종목들이 흘러내리는 거 눌림목이 사서 트레이딩 한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뭐뭐 봐야 될지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짚어드린 부분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